유쾌한 남자들의 시시콜콜 토크쇼 김프로쇼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김프로입니다. 장편 영화를 열심히 준비하고 계신 배준현 감독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배준현입니다. 메가박스 마케팅팀 황인지 대리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황인지입니다. 네, 저는 영화 좋아하는 김프로고요. 영화평 받아가지고 저희가 소개하고 있는데 네. 조금씩 감을 잡으시는 것 같아요. 네. 아직 좀 모자라. 뭐 그래도 하여튼 네. 올라오고 있으니까. 네. 1급 기미를 보고 오셨나 봐요. 제러미 선진 사료. 뭐지? 성품명인가? 모르겠어요. 사료 뭐 그런 건가? 전개의 폭망. 한국의 캔로치는 나올 수 없는 것인가? 무슨 말인지 알 것 같아요. 캔로치 영화 좋아하시는 분들은 영화를 보시면 알 것 같은데. 눈치도 없네님. 굳이 찾자면 어니언 맛 팝콘의 짭조름함과 시원한 콜라보의 조화. 콜라의 조화. 콜라의 콜라보. 그러니까 팝콘과 콜라가 맛있었다. 뭐 이런 얘기 같아요. 그런가? 1급 기밀보다는. 그치. 네. 어니언 맛 팝콘을 드셨나 보네. 영화도 괜찮게 보신 것 같은데? 아니지. 영화 자체가 이렇다. 굳이 찾자면 팝콘과 콜라가 맛있었다는데. 그런 영화였다라는 거 아니야? 굳이 찾자면 이 영화도 영화 안 봤죠? 그런 거였나? 당연히 안 봤죠. 지나가겠습니다. 그렇구나. 그렇군요. 봤어요? 봤죠. 네. 봤어요? 전 안 봤어요. 기분 알겠습니다. 굳이 보지 않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키스트 아워 보신 만성피리오님. 자다 봐도 이해되는 분위기. 저 안 봤어요. 아, 그래요? 네.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네. 자다 봐도 이해되는 분위기. 그러니까 영화 자체가 막 이렇게 기승전결이 있어가지고 막 이런 영화라기보다는 심리묘사 이런 걸 굉장히 잘했거든요. 뭐 그래서 잔잔하다는 얘기를 이렇게 하신 건지. 그럴 수도. 컴퓨터 보신 분 중에 DIRNAEIL 님께서 네. 영화 번호 한마디 아이고 도가니야 올려줬어요. 골치가 아프다는 얘기지 뭐. 그치, 액션 영화니까 점입 가경이거든요. 영화 뒤로 가면 갈수록 액션이. 네. 잘 돼야 되는데. 그러게. 메가박스 배우. 메가박스 배우죠. 잘 돼야 되는데. 그래도 많이 보지 않을까? 평들이 그래도 뭐. 저 아직 못 봐가지고. 메이즈러너 데스큐어 보신 경청과 반영님. 토마스 한 명이면 해결될 걸 이 난리 칠 일인가? 네. 자, 아무튼 영화평들 보내주고 계시는데 보신 영화들 이렇게 올려주시면 저희가 하여튼 소개해드리고 선물도 드릴 테니까 많이들 올려주세요. 그리고 우리가 안 본 영화는 이 평을 보고 참고하겠다. 그렇죠. 그럴 수도 있겠다. 보니까. 네. 댓글 중에는 부캐님께서 컴퓨터 보셨는데 배 감독님 말씀처럼 뻔히 하는 델리 만주지만 러닝타임 2시간을 시원하게 달려서 좋았다고. 네, 뭐 하여튼 쭉 길게 달아주셨습니다. 네, 델리 만주 맛있거든요. 네. 골든벨루트님, 허정도 배우님 누군가 있는데 풍문으로 들었소에 나왔다고 하시길래 목소리가 낯익더라고요. 풍문으로 들었소에서 역할을 독특하고 기억에 남아서 많은 분들이 기억을 하시던데 제가 본 영화 중에 걷기영에서 코치로도 나오셨네요. 낭만 도깨비님, 시네마스타부터 듣고 있는 숨은 수줍당 당원입니다. 간의 수공업 같은 방송을 얘들이 얼마나 갈까 하는 우려하며 정치하다 보니 이제는 우리 유명해졌다며 허세 부리는 걸 듣게 됐군요. 네. 낭만 독백이님 덕분입니다. 감사하겠습니다. 네, 허세 좀 부리겠습니다. 그럼. 자, 선물 폭탄 코너. 네, 술친구 핫박스 받으실 분. 컴퓨터 보고 도가니 소환하신 DIRNAEIL님. 축하드립니다. 축하합니다. 카페 처스 더치커피 받으실 분. 간의 수공업 같았던 우리 방송을 계속 우려하면서 듣고 계신 낭만 도깨비님. 축하드립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오래 하겠습니다. 네,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 신청해주시면 저하고 대화하실 수 있으니까 많이 신청해주시고 저희가 뭐 드려야 될 공지 이런 거는 플러스톡으로 또 문자 드리거든요. 그러니까 하여튼 뭐 많이 신청해주시고 2월 7일날 여의도 CGV에서 I Can Speak 재개봉 있는데 영화가 아무래도 이제 많이들 보신 영화라 저희 기대보다는 빨리 차지 않습니다만 그래도 뭐 하여튼 많이 와주세요. 좋은 의미로 우리가 뭔가를 해보자 해서 고른 영화니만큼 굿즈 구입하시는 거는 저희가 사방에다가 구입하실 수 있는 방법들 뿌려놓고 있으니까 구입 뭐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한 줄 영화평도 많이 남겨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여러분께서는 지금 유쾌한 사람들의 영화 시사 토크쇼 김프로쇼를 듣고 계십니다. 저는 내부자 둘의 쌈장입니다.
네, 이번 주 영화는 처음으로 시도를 하는 것 같아요. 개봉 날이에요. 방송 들으시는 오늘 개봉합니다. 네네. 올더머니 개봉했겠네요. 그러네. 네. 네. 리들리 스콧 감독의 영화인데 저희가 미리 이제 시사회를 보고 와가지고 개봉작 할 때 이렇게 하면 좋겠다. 뭐 해보는데 반응이 괜찮으면 뭐 시도를 또 할 날이 오겠죠. 네. 그리고 미리 보고 하면 좋겠다 했다는 얘기는 다룰만하다라는 게 일단은 검증이 됐다. 이렇게 해놓고 까지는 않겠죠, 설마. 그러니까. 그러니까. 네. 그래서 올더머니 김프로의 줄거리 소개로 먼저 시작하겠습니다. You carry a gun, Mr. Chase? 석유 사업으로 세계 최고 부자가 된 폴 게티. 폴 게티는 돈만 생각하고 돈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심지어 자기 아들을 잘 챙기지 못할 정도로 말이죠. 폴 게티는 뒤늦게 아들과 며느리, 손주들을 만나 그들과 가정을 꾸리지만 갑자기 부자가 된 아들은 마약에 빠지고 이 때문에 손자도 방황을 하게 됩니다. 어느 날 폴 게티의 손자가 유괴되고 유괴범은 몸값으로 1,700만 달러를 요구합니다. 폴 게티는 단 한 푼도 줄 수 없다고 선언하고 손자를 구하기 위한 협상이 시작됩니다. 역사상 가장 유명했던 유괴 실화 올더머니입니다. 네. 올더머니 하면 무슨 느낌이지? 하는 전 이제 모국어가 영어가 아니니까 올더머니 돈 뭐 하여튼 뭐 그런 얘기인 것 같은데 원래 제목을 보니 All the money in the world도만 네. 세상의 모든 돈 막 이러니까 아 약간 느낌이 더 세지는데 왜 이걸 또 짧게 했을까? 짧게 줄여서 올더머니 인더월 너무 길어서 그러겠죠. 그런가? 그렇겠죠. 네. 같은 뜻으로 읽혔어요? 우리 뉴요커는 올더머니 했을 때 올더머니 인 더 월드의 어떤 의미로 읽혔어? 저는 그 감독 좋아하니까 제작부터 계속 보고 있어가지고 원제를 알고 보고 있던 터라 뭐 당연히 이걸 줄여서 했겠거니 하고 있었죠. 뭐. 자, 그러면 간단하게 한마디 총평 시작하고 가겠습니다. 저부터 할까요? 역시 실화의 힘. 실화의 힘, 실화의 힘. 역시 리들리 영감. 아, 역시 이연타. 역시 연타. 네. 나 그럼 약간 패러디 해야지. 역시 마피아는 이탈리아. 야, 정말 걔네 정말 징하더라. 네. 저는 좀 길게 썼는데 네. 기대되는 인물과 감독의 작품이지만 입체적이라기보다는 모호한 주인공과 장르적이라기보다는 느슨한 구성으로 완성된 영화. 야. 조금 아쉬웠습니다. 그랬군요. 감독을 좋아하니까 또 기대치가 높아서 그런 것 기대를 같아요. 또 완방하고 보셨군요. 그럼 기대를 하면 안 돼. 네. 저는 정확히 반대 지점에서 리들리 스콧 감독을 물론 뭐 좋아하는데 저는 그렇게 싹 선호하진 않거든요. 왜냐하면 이 양반의 그 세계관 자체가 네. 약간 싸늘하잖아요. 그쵸. 그러잖아요. 그 싸늘한 게 난 별로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유괴 얘기를 다뤘는데 얼마나 싸늘하겠어. 근데 봤는데 생각보다 안 싸늘해. 그래서 난 좋았어. 봐줄만 했지. 네. 이 느낌이 그죠. 그 생각보다 안 싸늘해서 네. 이 양반 봐라. 근데 전 오히려 개인적으로 좋더라고. 근데 이제 그거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조금 뭐 싱거웠을까요? 그렇죠. 제가 개인적으로 평가하는 리들리 스콧은 가끔씩은 대중의 눈에 맞춰서 이야기해 줄 때도 있지만 네. 약간 핀트가 나가면 하고 싶은 말 하다가 끝나는 경우가 있거든요. 네. 이 영화는 마션에 이어서 아주 우리가 보기 편하게 그러니까. 우리 목소리로 해준 영화가 아닌가. 네. 저는 오히려 그래서 좀 실망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감독에 대한 기대치가 이렇게 높으면 그럴 그쵸. 것 같은데 저처럼 감독이 작정하고 지르는 거가 별로 그랬던 사람들은 오히려 리들리 스콧 보면 생각해보면 리들리 A와 리들리 B가 있는 것 같아. 한 영화에서 그걸 이렇게 섞어 놓는 경우는 잘 없는 것 같아요. 그러네. 그 약간 한쪽으로 확 갔을 때, A다. 이건 리들리 B입니다. B. 이건 B예요, B. 네. A는 그럼 뭐냐 했을 때는 이제 카운슬러. 카운슬러. 막. 저도 좋아하는데 이걸 한마디로 얘기해봐 그러면 힘들 때가 있거든요. 그렇게 정리해줘야 되겠네요. 리들리 A와 리들리 B. 이건 B입니다. 이건 근데 B예요, B. 가끔 그게 균형을 이룰 때가 있어요. 굳이 얘기하자면 킹덤 오브 헤븐이나 글래디에이터 그래. 정도 되는 것 같아. 그렇죠. B야, 그것도 B. 저는 뭐 글래디에이터는 약간 B 정도인데 그렇지. 저는 킹덤 오브 헤븐은 AB가 가장 균형을 잘 이룬 사례가 아닌가. 그렇게 치면 이 영화도 그 AB가 그래도 어느 정도 섞인 영화가 아닐까? 섞였죠. 많이 섞였죠. 왜냐면 사건 자체가 서늘한 저는 사실 사건인데. A일 거라고 한껏 네, 그럼요. 작정하고 저는 A 보러 왔어요. 긴장을 막 하고 봤는데 그쵸. 네. 좋았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그렇게 힘들게 하지 않네 나를. 그러니까. 자, 그럼 황 대리님께서 기본 정보를 한번 훑어주세요. 네, 올더머니 영어로 올더머니 인 더 월드
기본 정보입니다. 러닝타임은 132분 되겠습니다. 2월 1일 날 개봉했고요. 리들리 스콧 감독입니다. 주연은 미셸 윌리엄스, 크리스토퍼 플러머, 마크 월버그, 찰리 플러머. 또 플러머네? 네. 이 양반도 플러머네? 그래. 혹시 손잘까 싶어 찾아봤는데 그런 건 안 상관없나? 나오더라고요. 그냥 김씨인 거 아니야? 김씨보다는 변씨 정도 되는 거지. 그치. 왜 하필 배우냐? 플러머가 흔하진 않으니까. 그래. 알겠습니다. 15세 관람가입니다. 다행히도. 네. 근데 해외에서는 R등급이에요.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15세 관람가로 개봉을 했고 확실한 건 우리나라에선 신체 절단에 대해 관대한 면이 있다, 진짜. 야, 깜짝 놀랐어, 나는. 그러니까. 네. 우리나라 관대. 자세한 거 뒤에서 얘기하고. 곡성 15세 관람. 아니, 설마 했어요. 설마. 그래. 근데 제작비가 4,250만 달러예요. 뭐 리들리 스콧 감독 영화 치고 이 정도 사이즈라 치고 되게 싸게 찍었다 싶었는데 심지어 추가 촬영으로 250만 달러가 추가해서 최초에는 4천만 달러 정도로 찍었다고 하고 추가 촬영은 케빈 스페이시 케빈 스페이시 스캔들로 인해 가지고 다 드러내고 크리스토퍼 플러머 그러니까 원래 고려했던 주연인데 영화를 홍보하기 위해서 좀 더 알려진 케빈 스페이시로 하자고 제작사에서 얘기를 해서 진행했다가 일이 터져가지고 원래 고려했던 1순위 플러머를 데려가서 완성을 했다고 합니다. 저는 후자가 훨씬 난 게 아닌가. 케빈 스페이시 버전의 예고편까지 공개됐었거든요, 그쵸. 처음에. 좀 어색하더라고요. 네, 사진 보니까. 이랬는데. 아마 근데 뭐 하우스 오브 카드 이런 데서 그래도 장조한 역할을 하기로 했고 이미지도 비슷한 게 있고 했으니까 썼을 텐데 그래? 했는데 크리스토퍼 플러머가 대체된 배우로 들어갔다는 거예요. 왜 처음부터 이 사람을 하지 않았지? 이런 생각을 들 정도로. 개봉 6주를 앞두고 사단이 났지만 9일 만에 재촬영을 해가지고 원래 계획했던 개봉 날짜에 맞춰서 개봉을 하게 됐습니다. 정말 대단하다. 9일만 찍으면 된다 이거 아니에요. 그치. 그러니까. 그리고 조연상 후보 올랐어. 네. 아카데미 조연상 후보에 오르고. 가성비 9일 나오시고. 최고죠. 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케빈 스페이시 버전의 영화도 궁금하긴 해요. 물론 약간 분장이 어색하긴 하더라고, 이상하게. 굉장히 좀 어색하더라고요. 근데 약간 이거는 내가 너무 케빈 스페이시 얼굴을 그 하우스 오브 카드로 잘 알고 있어서 그런 게 아닌가 싶으면서 다키스타워에서 성공 사례가 있으니까 또 헐리우드에서 좀 그렇게 또 허술하게 했겠어? 라는 생각이 들어서 어떨지 궁금하긴 하더라고요. 네. 하지만 볼 수 없게 되었습니다. 크레딧에도 뜨지도 않습니다. 뭘 빠졌는데 돈은 좀 들었겠지. 돈은 굉장히 받았겠지 뭐. 말빠르게 리들리 스콧이 그냥 결단을 내려가지고 네. 어떻게 해야 돼 다들 주변에서 이 프로젝트를 걱정하고 있을 때 그냥 재촬영해버린. 네. 그리고 이럴 수도 있겠다 싶어요. 원래 본인이 원하던 배우가 크리스토퍼 플러머를 냈다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잘됐다 이씨 이러면서 발빠르게 움직인 거 아닐까? 모든 게 가능했던 게 리들리 스콧이 그렇게 하겠다고 마음먹었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닌가? 뭐 그치. 뭐 약간 뭐 홍산수 느낌 아니야? 자유롭게 하겠다는데. 그냥 다시 하자? 그러면 다시 할게요? 그러고 그냥 하는 분위기가 아닌가? 네. 근데 뭐 그 뒤에서 이야기는 있더라고요. 마크 월버그가 다른 배우들은 거의 뭐 미셸 윌리엄스 같은 경우는 다 루머인데 재촬영할 때 일당을 $8를 받았다는 얘기가 있고 그에 비해서 마크 월버그는 150만 달러. 네. 뭐 그랬다가 나중에 뭐 기증하고 기부했잖아요. 네, 그것도 뭐 구설에 오르니까 그렇게 했던 것 같은데 네네. 하여튼 생각만큼 원활하지는 않았다. 네. 뭐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배우들은 다 그냥 흔쾌히 알겠다 하고 그냥 돈을 안 받는 셈 치고 찍는 분위기였는데 마크 월버그가 돈을 요구했다가 그 마크 월버그가 협상했다가 했겠어. 마크 월버그는 회사에서 했겠지. 걔네 그렇지. 왜냐면 마크 월버그가 재작년인가 수입 제일 많이 받잖아요. 1위였다는 네. 걔네가 얘네가 이 영화의 주인공한테 내린 거야. 근데 마크 월버그의 성향이 좀 더 반영된 게 아닌가라고 추측하는 거는 그동안의 행보가 그래. 그렇게 깨끗하지 않고 그 다음에 심지어 마크 월버그와 미셸 윌리엄스는 같은 소속사랍니다. 아 진짜. 그럼 본인의 의견을 마크 잘못이네요. 마크가 성깔 부린 게 아닌가. 그래요. 내가 씨 트랜스포머인데 이씨. 내가 1등이지. 왜 1등인데 씨 싸게 안 되지? 뭐 이런 게 아닌가. 졸지 그래서 요즘 한참 지금 이슈가 되고 있는 타임즈업, 미투 캠페인, 남녀 뭐 여성 성폭 거기 지금 케빈 스페이시가 딱 지금 타겟이기도 했었고 거기에 더불어서 이제 같이 지금 이슈화되고 있는 게 남녀 그리고 같은 여자라도 흑인 백인의 개런티 차이가 엄청나게 크거든요. 거기에 대한 문제 얼마나 차이가 나는데? 라는데 굉장히 보기 좋은 예시를 하나 마크 월버그 만들어버렸다. 미셸 윌리엄스가 처음에는 공짜 하다가 그냥 몇 달러 하다가 한 상징적으로 받은 $1,000가 받았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 몇 배야? 150만 달러랑은 너무 차이가 크잖아요. 이게 이제 여러모로 상징적인 사건이 돼버렸다. 그러니까 마크가 약간 꼬장을 잘못 부린 게
이런 사단이 시작된 게 케빈 스페이시인데 그렇게 어설프게 조용히 지나가지. 어설프게 얼음장을 놨다. 그렇지. 거기다가 제목도 올드먼인데 영화 제목도 올드먼인데 여러모로 손해는 좀 많이 본 것 같고. 네. 자, 그러면 감독인 리들리 스콧에 대해서 박 감독님이 짧게. 리들리 스콧은 그냥 영화 좀 찍으시는 분이에요. 나이가 80살? 근데 80살이라고 이 사람이 자꾸 이렇게 막 갖다 대기 너무한 게 지금 이 주연 배우는 거의 90살이야, 지금. 그렇죠. 그러니까 영감님 둘이 완전 지금 이 영화를 우리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리들리 스콧 A랑 B가 있어요. 리들리 A가 찍는 영화건 리들리 B가 찍는 영화건 공이 굉장히 영상미가 아름답기로 유명해요. 원래 광고 경력이 굉장한 감독이었거든요. 그리고 형제 토니 스콧도 유명한데 토니 스콧은 이제 형보다 앞서 생을 마감했고 자살로 생을 마감했죠. 자기 병이 이제 심각하다는 게 알려지자 이제 다리에서 뛰어내려가지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는데 그 뒤에 이제 리들리 스콧 영감의 영화가 더 염세적이다. 더 어두워지고 있다. 이런. 그러고 카운슬러가 나왔죠. 그러고 카운슬러. 그리고 막 에어리언 커버넌트 해버리고 막 이제 올더머니 이래버리고 그런 게 아마 심중에 그런 게 조금 있지 않았을까. 근데 영향이 있겠죠. 근데 처음에 만든 영화들은 사실은 그런 영화들보다는 제일 처음에 만든 영화가 더 듀얼리스트, 우리나라 제목으로 결투자들인가? 이런 제목이 있는데, 이거를. 그 전에도 있어요. 65년에 소년과 자전거 이런 영화가 있긴 한데. 있어요? 네. 그건 그럼 단편이었나? 아무튼, 기록에는 나와 있습니다. 기록에는 소년과 자전거? 그렇군요. 그리고 77년에 결투자들. 네. 그쵸. 듀얼리스트는 이명세 감독이 형사 더 듀얼리스트라고 뒤에 제목을 붙인 전적이 있죠. 아마 이 영화를 염두에 두고 그 부제를 붙였는지 모르겠는데 이명세 감독이 어쨌든 이 듀얼리스트로 깐느 황금 카메라상을 받아요. 황금 카메라상은 뭐냐면 최우수 신인 감독상. 이 영화는 역사 바들에게는 굉장히 지지를 받는. 그러니까 디테일이 그때를 그대로 고증해놨다. 그리고 이거는 그냥 그림 같다 영화가. 이런 얘기를 많이 듣던 영화고. 그 뒤로 그러면 몇 개 좀 찍다가 중견이 되고 좀 올라서고 이랬냐. 그게 아니고 그 다음에 한 2개를 더 찍는데 그걸로 그냥 이미 도장을 다 찍었어. 거장 도장을. 에리언, 블레이드 러너 이렇게 찍고 그냥 커리어 하이를 찍어버렸어요. 그래서 거장 소리를 사실은 이때부터 들었다. 우리가 아는 거장 리들리 스콧의 영화들은 70년대에 다 나왔다. 70년대와 그렇죠. 80년대 초반에 그냥 다 나와버렸어요. 그 뒤로는 근데 약간 외도성 짙은 오락 영화를 찍었다고 해야 되는지. 근데 아카데미에서는 손을 들어준 글래디에이터. 네. 글래디에이터를 찍고 러셀 크로우랑 또 한 편을 더 찍어요. 로빈후드. 폭망. 망했잖아요. 완전 폭망했어. 그러니까 약간 편차가 있어요. 뒤로 갈수록 약간 그래서 편차도 있고 굉장히 어두운 영화도 찍었다가 굉장히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볼 수 있는 오락 영화도 찍었다가. 그러니까 델마 루이스 같은 거를 찍었던 양반이 몇 년 있다가는 또 G.I. 제인 이런 걸 찍고. 이게 그 당시에 무슨 생각을 했는지는 약간 읽히는데 목이 넓다. 그거를 요렇게도 하고 저렇게도 하고 네. 스펙트럼이 넓다. 아마도 델마 루이스 G.I. 제인 찍을 때는 어떤 약간 여자들에 대한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 그래서 델마 루이스는 페미니즘 영화로 아직까지도 그래도 좀 많은 인정을 받는 영화인데 그 뒤 찍은 영화는 G.I. 제인 페미니즘 영화라고 하기 좀 약간 특수부대 영화 뭐라고 하기 애매한데 하여튼 데미 무어의 인생에서는 굉장히 좀 중요한 캐릭터를 하게 됐고 그리고 그 뒤에 아메리칸 갱스터라는 영화에서는 연기 잘하기로 둘째가라고 서러운 배우 둘이 나와요. 덴젤 워싱턴이랑 러셀 크로우가 나와가지고 이때 그래도 약간 옛날의 명성을 되찾기도 했고 그러다가 그냥 현대 전쟁 영화를 하나 찍어볼까? 그래서 블랙 호크 다운 극찬을 받는 영화 또 한 편을 찍고 대박을 치죠. 이 정도로 그냥 영화를 좀 찍는다. 오래 살면서 계속 찍고 있다. 그 뒤에 바디 오브 라이즈, 프로메테우스, 카운슬러, 엑소더스, 마션, 에일리언 커버넌트 그렇죠. 장례적이 했었고 그리고 나온 게 이제 올더머니 인 더 월드인데요. 이 영화는 미셸 윌리엄스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미셸 윌리엄스 되게 좋아하는데 이 영화에서도 얼마 전에 위대한 쇼맨에서 정말 전형적이고 판에 박힌 듯한 역할을 그래도 잘 소화해서 어쩌면 저렇게 춤을 잘 추냐고 제가 막 칭찬을 했던 기억이 있는데 여기서는 굉장히 강인한 엄마의 역을 또 잘 소화해가지고 연기 진짜 너무 잘해요. 신분과 직업을 불문하고 독특하게 미셸 윌리엄스는 자기 배역으로 딱 소화를 해서 표현을 하는 것 같아요. 약간 연기를 뽐내는데 그게
과시하는 것처럼 안 보일 정도로 눈에 띄는 연기를 하는 배우 아닌가? 심지어 다른 배우들의 역량이 딸리지도 않는데 크리스토프 플러머 같은 배우는 영화 역사에 남을 교과서에 실려있는 할아버지인데 작년에 헐리우드에서 돈 제일 잘 번 마크 월버그랑 막 투샷으로 대화를 하는데 그냥 계속 돋보이더라고요. 미셸 윌리엄스 배우가. 홀로 돋보이는 연기를 보여줄 정도로 뛰어난 배우가 아닌가. 왜냐하면 리들리 스콧 감독님의 필모를 언급할 때 항상 빠지는 영화 중에 하나인데 어느 멋진 순간이란 멜로 영화도 있어요. 그것도 러셀 크로우가 나왔었는데 맞아. 누가 봐도 영감님이 자기 별장에서 그냥 쉬면서 하나 찍었구나. 와인 얘기였던가 뭐 그런 것 같은데. 그래 맞아. 기본적으로 남녀간의 로맨스를 다룰 줄 아는 감독이라 그래서 여성 캐릭터를 그리는데 부족함이 없습니다. 네네. 뭐 요번에도 뭐 좀 아쉽다고 하는 사람도 있긴 하지만 뭐 미셸 윌리엄스의 연기는 뭐 흠잡을 데가 없는 것 같고 뭐 이 이야기 전반에 있어서 오히려 마크 월버그보다 둘이 따져본다면 미셸 윌리엄스가 훨씬 더 눈앞에 보이지 않나. 그럼요. 네, 훨씬. 네,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받은 돈에 반비례하게. 진짜 그렇지 않아? 뭐 다음 트랜스포머에 미셸 윌리엄스가 나온다는 소리도 있어요. 로봇으로 나오나? 쌍일까? 범블비 타고 다니고 막. 그래요. 네. 자, 그래서 인상평을 좀 얘기해보면요. 저희가 뭐 오늘 개봉하는 작품이기 때문에 뭐 내용에 대해서 자세하게 다루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고 이제 막 보러 갈까 말까 결정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 아닙니까? 네. 인상평을 어떻게들 보셨어요? 세련됐다. 영화가 80살 먹은 노인이 90살 먹은 영감님 데리고 찍은 영화인데 너무 세련된 거야. 되게 보기 편하게 만드는구나, 영화를. 이 사건 듣자마자 볼거리 굉장할 것 같고 근데 뭔가 좀 불편할 것 같고 막 여러 가지 생각이 동시에 들잖아요. 네. 근데 그냥 너무 쉽게 그냥 쑥 처부터 끝까지 지나가더라고요. 그러면서 막 사람의 가슴을 막 감정 억제고 막 나를 막 어디로 끌고 가는 느낌이 아니고 비교해보면 드니 블레브랑은 약간 다른 방식으로 다르죠. 나를 쏙 빠뜨려 놓는 느낌? 근데 다 보고 나면 근데 영혼은 비슷하고 근데 야, 이 사람이 이제 굉장히 쉽고 세련된 방법으로 여운을 남기는 영화도 찍을 수 있구나. 근데 뭐 하긴 생각해보면 이 사람 말고 그걸 누가 하겠어 지금 이런 생각도 들고. 저는 결과적으로는 기대에 못 미쳤다. 너무 기대가 컸다는 걸 부인할 수 없고 제 최애 캐릭터거든요. 우리 스캇 형님이. 그래. 처음 시작할 때 스카프리 리더 필름 뜰 때부터 심장이 콩닥콩닥 하거든요. 그래요. 사실 제가 본 리더 필름 중에 최고인 것 같아요. 그가 만드는 모든 영화 앞에 인트로라고 해도 전혀 어색하지 않는 항상 같은 톤으로 영화를 이해하게 만드는 리더 필름이 확 사람이 막 따라가다 새 한 마리에서 확 날아가 버리잖아요. 굉장히 그 나올 때부터 저는 입에 침이 흐르기 시작하는데 그래. 거기에 비해서는 좀 못 미친 게 아닌가. 너무 기대했네. 네, 항상 필패의 원칙이죠. 기대가 그만둔다. 이거는 이제 리들리 스콧 감독을 굉장히 좋아하는 바의 입장으로 이해하시면 좀 될 것 같고 저는 리들리 스콧 감독 영화 좋아하는데 말씀드렸다시피 어두운 세계관이 싫어가지고 막 그렇게 극찬을 하면서 막 기다려서 보지는 않거든요. 이게 드니 빌레브가 멱살을 잡고 끄집어 다니는 거랑 리들리 스콧이 사람을 힘들게 만드는 거하고는 조금 다른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지 않나요? 디즈니 블레브는 우리가 굉장히 몰입해서 막 따라가게 만드는데 드니 블레브에 비해 리들리 스콧 감독의 영화에서 우리가 굉장히 힘들게 되는 순간은 갑자기 툭 관조할 때 세상에 이런 거야 그냥 라고 할 때 굉장히 힘들어지거든요. 그러니까 드니 블레브 감독의 영화는 수위가 막 세다기보다는 연출이 딱 나를 통제하고 데리고 가서 내가 한정된 시야로 뭔가를 보게 만드는 게 큰 것 같고 드니 블레브 감독의 영화에서 약간 섬뜩하거나 힘든 순간은 나에게 모든 판단의 어떤 중거가 되는 모든 자료를 탁 펼쳐놓고 나보고 판단하라고 할 때 약간 그때 빡셈이 느껴지는 것 같은 느낌? 그래서 그게 좀 다른 것 같은데 이 영화는 근데 절묘하게 그걸 좀 잘 벼려서 15세 우리나라에서 15세밖에 손색이 없을 정도로 야, 이거 잘 15세는 만들었다. 진짜 그렇죠. 굉장한 노력의 결과가 아닌가. 진짜 보기 편하게 만들었더라고요, 이 영화를. 근데 이게 보기 편하게 만든 것 같긴 한데 그렇다고 막 재밌게 흥미진진하게 가지는 않는 것 같아요. 저한테는 뭐 어떤 영화보다 흥미진진했는데 함께한 젊은 친구들의 평을 들어보니 지루하다는 평가가 많더라고요. 그래요? 네. 전 난 반댈세. 그래요? 왜냐면 유괴잖아. 저는 사실 좀 걱정했거든요. 올더머니 유괴에 대한 얘기다. 이거 뭐 갑부 손자 유괴하면 두 가지 중에 하나잖아요. 죽거나 아니면 살아 돌아오거나. 네. 그렇죠. 근데 이거 중간을 어떻게 풀어야 되나? 어떻게 할 거야 이거. 그리고 뻔하게 간다 그러면 살아 돌아오겠지. 좀 오래된 시라니까 이제 안 찾아봤는데 유명하지 않으니까 미국 얘기고.
이게 쭉 가다가 그냥 돌아오든지 아니면 끝까지 고군분투했는데 실패하든지. 근데 원래대로 치자면 리들리 스콧은 실패할 것 같은 그리고 막 염세적으로 끝날 것 같아가지고 이거 조금 어렵지 않을까 생각을 했는데 뭐 스포일러가 되니까 말씀드리기는 뭐합니다만 접근 자체가 어렵지 않아가지고 둘 다라 하더라도 그러니까 실패를 하든지 아니면 성공을 하든지 뭐 너무 뻔하잖아요. 그리고 이런 식의 영화가 우리나라에도 있었단 말이지. 박경택 감독 영화도 뭐 몇 년 전에 있었고 뭐 이렇게 있다 보면 사실 그게 그렇게 잘 풀어내기가 그리고 가는 내내 이거 결말이 대충 짐작이 되니까 이걸 그렇게 가슴 졸이게 만드는 테크닉 자체가 어지간해서는 쉽지 않은데 그러면서 중간중간 블랙 코미디 같잖아. 네. 보고 있으면 이게 지금 되겠나 싶은 생각을 솔직히 했거든요. 네. 근데 저는 기대 이상이었어요. 우리가 늙어서 그렇다니까. 아니, 늙음의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그냥 다루고 있는 내용도 저는 약간 우리는 다르게 느껴서 재밌게 느꼈을 수도 있다 싶은데 내용을 이야기를 못하니까 이거 그게 초반에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 초반에 이렇게 해버리고 사실 하고 있는 얘기는 거기가 아니라 딴 얘기하고 있잖아요. 약간 그 지점이 저는 신선해가지고, 이야기 하려는 내용이 단순히 유괴 사건이 아니구나. 우리가 봐야 될 방향이 이쪽이구나. 라고 해서 재미가 있었는데, 이게 똑같은 이유로 다른 흥미진진한 유괴 영화를 기대하는 사람들한테는, 뭐야? 이렇게 끝나? 그럼 굳이 보라는 이야기가 이거야? 라는 이런 감상으로 다가가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약간 흥미가 떨어지는 경험을 봐서 나만 재밌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결국 이 얘기였어? 라고 약간 뜨악해 한다. 만약에 이 영화를 보고. 그랬다면 사실은 제목을 보고 판단을 잘못한 거지. 그렇지 않나. 왜냐하면 제목 자체가 올더먼인데 세계 최고의 갑부의 애를 유괴했다 했을 때 사실은 당연히 해야 하는 이야기로 간 게 맞는데 거기다 실화도 있어. 그러니까 너무 더할 나위 없이 이야기를 잘 만든 거긴 한데 우리가 아예 기대하던 영화 자체가 우리에게 익숙한 영화라면 여기서 실망을 할 수도 있겠다. 뭐 그런 생각이 들고. 근데 뭐 리들리 스콧이 만들었다는 거를 모르고 가지 않는 이상 이분에게서 랜섬 이런 영화를 기대할 수는 없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지. 랜섬을 기대할 수는 없지. 랜섬 정도 돼야 우와 유기 영화인데 쫀쫀하다 막 이럴 텐데 랜섬도 너무 좀 오래됐다. 그렇지. 하긴 근데 랜섬 처음 나왔을 때 랜섬을 보고 야 역시 멜 깁슨 이랬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만드는 사람을 따라할 수밖에 없는 거지. 소재 자체가. 네. 아니 그러니까 물론 이제 그런 거를 기대하지는 않을 테니까 뭔가 좀 생각할 포인트나 지점도 좀 있었으면 좋겠고 뻔하지 않았으면 좋겠고 저는 두 가지 다 만족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만족도 굉장히 높았습니다. 나오면서. 돼지포 보면 야 이걸 어떻게 만들지 이렇게? 라는 생각이 드는. 똑같은 소재를 던져주고 만들어볼래? 그랬을 때 그러니까. 나오겠느냐. 나는 이거 리들리 스콧이기 때문에 그쵸. 건 100년을 영화만 만들었기 때문에 100년 그치. 나올 수 있는 게 아니었을까. 근데 저는 이제 리들리 스콧에 관심이 있으니까 이게 리들리 스콧의 A냐 B냐를 먼저 예상하잖아요. A라고 하면 작가주의가 짙은 그런 리들리 스콧의 작품이고 B는 대중성이 짙은 그런 영화. 근데 요거는 딱 예산만 보면 나와요 사실. 또 예산이 적은데 그러면 이 양반이 또 사고 치려고 그런 생각하게 되는데 이게 예산이 적고 또 좀 전까지 에어리언으로 직배사에서 막 몇 억 불씩 넣어서 만들던 영화 감독인데 갑자기 4천만 불이라고? 물론 4천만 불이 대한민국에서 찍는다 그러면 말이 안 되는 금액이긴 한데 이 영감님한테 4천만 불이면 그냥 싸게 그냥 할게 뭐 이런 사이즈잖아요. 그것만이 내 세상 같은 영화인 거지. 그냥 아는 애들 몇 명 데리고 싸게 갈게. 그럼 이 양반이 또 걸쭉한 것도 하나 하겠구나. 요런 기대를 하고 가거든요. 저는 이제 그 지점에서 정확하게 그러실 필요 없다. 그래. B 정도 해주시면 된다. 그렇지. 굳이 A까지 가서 우리를 힘들게 탈탈 털지 마시라. 그렇지. 다 사실 비슷한 걸 느꼈나 보다. 난 그래서 이제 C 몇 개 하시고 끝나나? 이제 이쪽 저쪽 다 힘드신가 보다.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그게 전 되게 좋았어요. 노장 감독들의 저 후기 혹은 최근작들을 볼 때 공통적으로 이런 순간이 느껴질 때가 있긴 한데 심플하게 찍네 영화를. 이런 느낌이 들 때 있거든요. 우디 알렌의 몇몇 영화도 가실 때가 됐나? 약간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었는데 이제 힘 척 빼고 만들어도 이런 게 나오는구나. 이 사람은 대단하다. 이걸 보여준 영화가 아닌가. 그러니까 뭐 저도 뭐 아쉽다는 얘기를 많이 하고 있지만 그래도 뭐 부인할 수 없는 게 거장만이 할 수 있는 몇몇 장면들이 있잖아요. 그게 뭐 부인할 수 없어요. 이거 너무 뻔한 대사를 치는데
훅 들어올 때가 있잖아요. 야, 이거 이 대사, 사실 그래, 이 영화에서 이 대사 안 하면 안 되지 하는데도, 이게 훅 들어올 때를 보면, 아, 영감님이 정말, 내공이 장난이 아니구나. 과하게 남발하지 않는 것 같아요. 네. 돈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자칫 잘못하면 막 교도적으로 가르치려고 하거나 아니면 이렇게 하다 보면 약간 너무 뻔해지는 느낌이 있을 텐데 어설프게 했다가는 해선 욕먹을 장면들이 굉장히 많은데 배우가 잘했는지 결국 감독이 책임지는 거긴 합니다만 해야 될 대사를 피하지 않고 정말 전공법으로 툭툭 던질 때 걸려드는 모습을 보면서 참 뿌듯하면서도 그리고 저는 또 놀란 지점이 마크 월버그가 나온 트랜스포머들이 자꾸 떠오르면서 마크 월버그가 연기 잘하네. 야, 씨, 진짜 멋있다. 네. 그게 느껴졌어요. 근데 달라진 건 그냥 감독이잖아. 제작비는 훨씬 줄었잖아. 근데 마크 월버그 훨씬 멋있는 거야. 네. 여기서. 그런 생각을 하게 되고. 크리스토프 플로머는 누구야 할 텐데 사운드 오브 뮤직 주인공이거든요. 사운드 오브 뮤직. 그때부터 영화 배우 하시던 분이 지금 1929년생이셔서 29년생이 아직도 연기를 하시는데 그 양반이 연기를 할 때 톤을 지도할 수 있는 현존하는 감독이 이 세상에 몇 명 없다. 그렇지. 리들리 스콧, 클린트 이스트우드 뭐 이렇게 몇 명 없는데 형 이거 이렇게 좀 합시다. 그러니까 한 테이크 더 하자.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 감독도 배우도 이런 연기를 보여줄 수 있는 배우도 이제 드물다. 좀 약간 민망한 게 영화 보고 나서 제 첫 번째 감상평 중에 하나가 플로머 연기가 좀 이상하던데요? 이렇게 얘기했는데 아카데미 조연상 후보에 올라갔다. 그렇죠. 그건 사실 딕션이나 어떤 호흡 뭐 우리가 이제 연기를 판단할 때 많은 근거들이 있잖아요. 연기 잘한다. 이분의 세월을 인정한 거 아닐까? 얼굴의 세월? 심지어 나이대에 만든 캐릭터를 연기하잖아요. 막 대사를 하는데 입가에 침이 고여 있는 모습까지 그대로 나와요. 저건 연기가 아닌 것 같은데. 난 막 숨가빠 할 때. 가시나? 어떡하지? 근데 너무 이 얼굴을 다시 보는 것도 너무 좋았고. 이분이 그때 가장 세계에서 부유하던 부자 연기를 하는데 너무 보고 싶은 모습인 거예요. 이 할아버지의 그런 모습이. 그래서 너무 좋았고 케빈 스페이시가 했다면 야 그걸 꼭 이것까지 당신이 했어야 했습니까? 뭐 이런 기분을 아마도 제가 느꼈을 것 같은데. 좀 그럼에도 불구하고 플로머가 그리고 있는 캐릭터가 좀 더 입체적일 수 있지 않았을까? 충분히 입체적으로 하려고 했으나 약간 저는 모호하게 다가왔거든요. 배우의 연기가 그걸 의도한 건지는 잘 모르겠는데 그래서 한편 조금 보고 싶은 게 케빈 스페이시는 좀 더 색깔이 진하잖아요. 그가 그렸으면 어떤 선이었을까? 어떤 톤이었을까 궁금하긴 하더라고요. 저는 이상했을 것 같아요. 왜냐면 그거를 가공해가지고 그럼 분장해야 되니까. 근데 그러면 좀 모자라지 않았을까 싶은 생각이 오히려 들고 저는 그냥 분장이 없는 상태로 노년을 맞이한 뭐 모든 걸 다 이룬 이런 사람이 굉장히 공허하게 보이더라고요. 이게 생략한 부분이 있는데 플로머도 분장했거든요. 젊게 젊은 시절 할 때 젊게 했어요. 조금 젊게. 늙게 하나 젊게 하나 분장은 들어가. 그래도 늙은 머리숱이 사람을 많더라고. 늙은 사람을 팽팽하게 만드는 것과 그래. 젊은 사람을 왜? 늙게 하는 거는 얼굴에 차이가 주름 있지. 땡기는 거랑 넣는 거랑 비슷해. 이분에게 그게 더 힘들었을 수도 있다. 그럼. 그래. 자, 그래서 평론가들의 평점도 다들 좋아요. 예. 그 이용철 씨가 세계로 가장 박한데 결국 게티 박물관 건립사인가? 뭐 마음에 안 드셨나 봐 이분은. 예. 근데 임수현 씨 3개 반, 돈에 관한 이야기를 하면서 돈에 경도되지 않는 미덕. 서정환 씨 3개 반, 자본주의가 잉태한 현대판 비극을 성찰하는 묵직한 시선. 김현수 씨 3개 반, 세상 모든 돈의 쓴맛. 한동원 씨 4개, 납치서릴러를 빙자한 흥미진진 슈퍼리치 해부도감. 장영엽 씨가 4개, 세상을 다 가진 자가 들여다보게 될 시면. 네. 이거 띠리링 하고 그냥 영화 내용 얘기하면 안 돼요? 안 돼요. 그래. 개봉이라. 저희가 며칠만 지났어도 얘기를 좀 할 텐데. 아니 이거 안 들으면 되지. 또 듣는다. 그래도 또 그러니까 들으시게 이 영화 되기 하면서 때문에 내용 얘기 못하고 끝난다는 게 너무 이상하지 않아? 저희가 나중에 편을 한번 마련하든지 할 테니까요. 나 정말. 어느 분들에게 추천을 해드릴 건지만 간략하게 얘기를 한번 해보죠. 보지 마! 내용 얘기도 못하는데. 내용 얘기 안 해도 사실 충분히 할 얘기가 많아요. 왜냐하면 폴 게티가 어떤 사람인데 구글이나 이런 데 이미지 다운받아 보면 게티 이미지 이게 막 써져 있잖아요. 그 게티가 이 집안의 그 게티더라고요. 아, 그래요? 네. 게티 이미지 그걸로만 이제 이 가문의 어떤 영광이 이제 남아있긴 한데 게티 박물관이라 당시 세계 최초로 억만장자의 반열에 들어선 아랍 석유를 팔 수 있다고
생각한 최초의 인간. 그래서 우리가 부자라고 생각하는 돈이 무한정 있다고 생각할 때 가장 쉽게 떠오르는 아랍 부자들 이미지가 있잖아요. 그들을 부자로 만들어준 장본인. 그러니까 현존하는 석유 산업의 근간이 된 한 개인. 이렇게 보면 이해가 쉬우실 것 같아요. 그 사람이 자기 손자가 납치됐는데 딜을 친다. 거기다 대고 돈으로 딜을 친다. 야, 이것만 가지고도 굉장히 흥미진진하게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걸 이렇게 영화로 다룬 적이 없었을까 싶을 정도로 너무 영화 같은 이야기잖아요. 네. 그러니까요. 근데 기다리던 끝에 리들리 스콧이 했다. 그것만으로도 볼 이유는 충분하지 않나. 그러니까 이걸 만약에 롤랜드 에머리 이런 애들이 고질라 찍듯이 액션 영화로 만약에 뭐 드웨인 존슨이 나오고 막 이랬어 봐. 마크 월버그 대신 마크 월버그 대신 드웨인 존슨 나와가지고 막 이탈리아 폭파시키고 막 마피아 막 때려잡고 이랬어 봐. 이거 완전 개판되는 건데 왜 아무도 안 했을까 싶기도 해요. 혹은 책이 원작도 있는데. 이 이야기를 내가 잘못했다가는 이거 완전 이렇게 욕먹겠다. 나왔을까? 저는 그러니까요. 이거를 도전을 감히 못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리들리 스콧 감독의 장점으로 제가 보는 건데, 야 이걸 영화로 하는 것들 몇 개 한 게 있어요. 예를 들면 야 그 예루살렘 시적은 얘기 한번 하자. 뭐 영화로 할 수 있겠지. 그래. 근데 그거를 피하지 않고 하기에는 너무 부담되는 과제인데 리들리 스콧이 한다. 그러면 고개를 끄덕이게 되는 그런 지점이 있거든요. 야 외계인이랑 한판 하자. 그러면 에어리언 나오는 거거든요. 그렇지. 야 2000 몇 년도 한번 그려보자. 이게 말은 쉬운데 과감하게 소재를 선택하고 끌어가는 박력. 정말 미덕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걸 그러면 지금 우리가 왜 봐야 되나 이 이야기를 했을 때도 시사바가 굉장히 큰 것 같아요. 네. 여기 크리스토퍼 플로버가 연기한 폴 게티가 하는 대사가 있거든요. 무한한 선택의 여지가 열린다. 내 앞에. 그때 진짜 사람이 어떤지 알게 된다. 라고 하는데 진짜 같더라고요. 배우의 얼굴도 얼굴이고 그 배우가 맡은 캐릭터도 캐릭터고 대사도 너무 야 저거를 딴 사람들이 그냥 하면 다 거짓말 같을 텐데 그 순간에 진짜 같더라고요. 그냥 갑자기 심의원이 탁 열리면서 그래 내가 지금 돈이 무한정 있어. 이건 돈 주고도 못 산다는 말을 나한테는 해당 안 되는 말이야. 라는 사람이 살아갈 때 어떤 선택을 하고 어떤 생각을 하는가 이걸 보여주는 게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에 대한 해답 같은 걸 제시해 주지 않을까. 리들리 스콧 감독이야말로 다루고 있는 주제와 방법의 스펙트럼이 워낙 넓어가지고 이 양반이 결국 하고 싶은 얘기가 뭔가에 대해서 제가 결론을 내리기 되게 힘들었던 감독 중에 한 명인데 말년에서 이게 점점 좁혀지는 것들을 보면 제 나름대로 내린 이 감독의 주제는 항상 선택과 대가에 대해서 집중하고 있는 게 아닌가. 네. 이 선택을 하면 이런 대가가 따른다라는 것도 되고 이 선택을 위해서 따라야 하는 대가들은 이런 거다에 집중할 수도 있고 하여튼 이 영화도 그렇고 많은 영화들이 거기에 집중하고 있는데 사실 이 주제를 이야기한다 그러면 너무 쉬운 주제인데 이걸 리들리 스콧이 다루게 되면 이렇게 다가온다라고 느껴져가지고 항상 다음 작품이 기대되게 되는 그런 감독이 아닌가. 네. 자, 그래서 어떤 분들한테 추천을 하면 좋을까요? 저부터 하면 스릴러 좋아하시는 분들 근데 그냥 정신없이 딸려가는 거 말고 중간중간에 조금 생각하는 포인트나 타임이 조금 있으면 좋겠다. 그런 게 같이 들어있는 스릴러 없느냐 찾고 계신 분이라면 뭐 적극적으로 추천합니다. 네. 부자들이 나오는데 우아한 영화가 좀 드문 것 같아요. 요즘. 왜냐하면 부자는 우리가 어떤 살풀이를 해야 되는 대상으로 놓여서 그냥 쉽게 말하자면 천박한 부자 말고 조금 더 격전없고 좀 더 어두운 걸 생각하는 부자? 그러니까 너무 우리는 부자, 재벌 이렇게 얘기하면 그 사람들이 우리에게 이제 갖게 해주는 이미지란 게 그 사람들은 천박해 라는 생각을 우리가 하게 함으로써 스트레스를 풀 수 있는 그런 전형적인 부자들이 많이 나왔는데 그것보다 조금 더 다른 부자들의 삶을 볼 수 있는 영화라 나는 저렇게 부자들이 천박하고 재벌이 나쁜 놈이다라고 쉽게 말하는 영화에서 스트레스 해소가 잘 안 된다. 좀 더 근본적으로 이 문제를 좀 해소해주는 영화를 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이 영화가 아마 거의 정답에 가까운 영화가 아닐까. 네. 전 똑같은 말인데 쉽게 할게요. 그래? 그래. 주머니에 돈 좀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보셨으면 좋겠어요. 괜찮네. 무슨 말인지 알겠다. 내가 돈 좀 있다. 네 주머니에 있는 돈은 동전이다. 이 양반은 1966년도에 세계의 최고 부자로 기네스북에 올랐다. 24살에 100만 장자였다. 그때 100만 장자면 지금 뭐 어마어마하겠죠. 그렇지.
이런 양반의 이야기다. 그러면서 저도 생각하게 되더라고. 내 주머니에 얘기하잖아요. 돈을 가지고 있는 게 얼마냐? 라고 물어봤을 때 그걸 셀 수 있으면 부자가 아니다. 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렇지. 정말 자기 얼마나 돈을 가지고 있는지도 모르고 있던 부자에 대한 이야기인데 그래. 이 부자가 선택함으로 인해 가지고 다른 대가가 어떤 거였나에 집중하고 있는데 저는 저한테 진짜 진지하게 이런 질문이 오더라고요. 또 내가 여기에 또 헤어나올 수 없는 링키지가 걸려 있잖아. 네가 이 정도 돈 갖고 있으면 저런 대가가 따를 수도 있어. 넌 감당할 수 있겠니? 뭐 이런 질문으로 다 오더라고요. 그래, 그럴 일 없어. 그럴 일 없어. 팟캐스트가 세계 1위 기네스북에 오른다고 생각해봐. 너무 걱정하지 마. 너무 그런 쪽으로 너무 부지런하다. 자꾸 왜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갑자기 돈이 이게 많이 생긴 거잖아요. 최근에 이제 비트코인으로 이제 내 주머니에 돈이 좀 있는 것 같다. 아, 나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지? 하시는 분들한테 이 영화를 한번 보시라. 다른 대가가 이럴 수 있다. 뭐 한 80년 가까이 영화만 찍은 양반이 내린 결론이 답이 나와요. 그래. 얼마나 가지면 행복하시겠습니까? 만족하시겠습니까? 라고 질문을 물어보는데 하지. 대답은 안 하겠습니다. 그래, 영화로 그래. 확인하세요. 영화로 근데 보시면 알 그 수 얘기를 툭 하고 지나가거든요. 아, 저 사람이 인생을 살고 내리는 결론. 그러니까 헐리우드에서 정말 많은 수만 가지를 보고 내린 결론일 수도 있겠다. 사실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좀만 젊은 감독했어도 이 새끼야 더 살아봐. 네가 영화 필모가 좀만 부족했어. 이 새끼야 좀 제대로 찍고 그 소리 해. 내가 지금 그거 말할 때가 아니야. 네 그 레벨로가 아니야 라고 들으면 안 돼. 이 영감님 했다. 옳다. 가실 때가 별로 안 남았는데 이 말을 했다는 거는 사실에 가깝다. 뭐 어느 정도 부자 무슨 얘기가 나오는데 하나만 그냥 서비스로 이거 궁금할까봐 살라고 했는데 못 산 게 하나 있긴 있어요. 로마. 로마를 한번 살라고 했다가 못 산 적이 있는 분 얘기를 해요. 콜로세움을 하여튼 사고 싶었는데 그러니까. 못 사게 해가지고 저기 어디 말리부에다 갖다 짓고 막 이런 양반 얘기인데 네. 아무튼 올더머니 오늘 개봉했으니까 네. 관심 있으신 분들 좀 가서 챙겨보시면 좋을 것 같고 네. 뭐 저희 방송을 쭉 들어가지고 저희들의 취향을 아시는 분들이라면 하여튼 공이 추천하니까 가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올더머니 내용에 대해서 얘기를 할 수 있는 거는 반응이 좋아가지고 영화가 막 어디 오스카 상도 받고 막 사람들 많이 들고 이러면 특별편을 한번 우리 숟가락 언제? 네. 우리가 해서 된 거라고 그렇지. 얘기를 하면서 리들리 스코크의 영화 세계. 일주일 특집. 그렇지. 네. 아무튼 꾸며보고요. 오늘은 이 정도에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